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이제 바로 내일이면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9주년입니다. 이날이면 늘 울려 퍼지는 노래가 있죠. 한국을 대표하는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 이 느린 4분의 4박자 단조에 이 비장한 멜로디, 부르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가슴 뭉클하게 하는 그런 곡이죠. 그저 노래 한 곡일 뿐인데 유독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은 순환을 겪었습니다. 이 정권에 따라서 부르지 못하던 때도 있었고 합창이냐 재창이냐 말도 많았죠. 자, 이 노래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길래 논란이 많았을까? 어떻게 하다가 이 노래가 한국을 대표하는 민중가요가 됐을까요? 오늘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작곡가이시죠, 김종률 씨를 함께 만나겠습니다. 김종률 씨는 1978년 전일방송이 주최한 가요제에서 소나기로 대상을, 1979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영랑과 강진으로 은상을 수상하면서 싱어송라이터의 꿈을 키웠습니다. 전남대학교 3학년이던 1980년 5월에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했고 1982년 광주 민주화운동 2주기를 맞아서 소설가 황석영 씨와 함께 5월 항쟁을 기리는 노래극 넋부리를 제작했습니다. 노래극 넋부리의 마지막 삽입곡인 임을 위한 행진곡은 한국 민주화운동을 대표하는 노래가 됐습니다. 음악기획 및 문화컨설팅 업체인 JR 미디어 대표이사와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으로 활동했으며 2016년에는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공로로 제10회 5월 어머니상을 받았습니다. 네,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작곡가 김종률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종률입니다. 네, 5월 민주항쟁은 이제 39주년인데, 네, 임을 위한 행진곡이 만들어진 건 37년 전이군요. 그렇습니다. 1902년도. 82년. 네. 조금 아까 그 소개를 보니까 노래극 넋부리의 마지막 삽입곡. 네. 요즘으로 말하면 미니 뮤지컬이죠. 네. 30분짜리 미니 뮤지컬로 제작됐습니다. 거기에 마지막 합창으로 나오는 노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이죠. 이거 어떤 내용의 노래곡입니까? 넋부리라고 하는 건? 원래 홈풀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전통적으로 이제 죽은 두 청춘 남녀가 있을 때 이 두 사람의 사랑을 맺어주기 위해서 비록 죽었지만 죽은 영혼이라도 같이 결혼식을 통해서 맺는다는 그런 의미의 영혼 결혼식을 우리가 넋부리 또는 홈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결혼식이 실제로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누구랑 누구였죠? 그 1980년도 5월 27일 그 민주화운동에서 대변인으로 계셨던 윤상원 열사와 또 그 전에 노동운동 하셨던 두 분이 같은 노동운동 하셨는데 박기순 씨라는 여성분, 이 두 분의 영혼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네, 이 두 분은 살아생전에 알던 분이었어요? 예, 두 분이 둘 다 노동 야학을 하셨던 사이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두 분 다 그 한 분은 5월 27일 전남도청에서 사망. 네. 그렇죠. 네. 박기순 씨는 어쩌다가 사망? 노동운동 하시다가 1978년 말에 불행히도 좀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사고로? 네. 이 두 분의 부모님도 서로 아시고? 그렇습니다. 서로 이제 자주 빈번히 왕래를 하셨기 때문에 두 분 가족들이 잘 아는 사이죠. 그래요. 그 영혼 결혼식은 그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열렸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1982년도 네. 2월 한 말경에 광주 그 당시는 망월동 묘역이었죠. 예. 묘지에서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보니까 거기 직접 참석은 네. 그 당시는 참 엄혹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가족들 위주로 아주 소수의 몇 분들만 참여했다고 그리고 또 그걸 지나고 나서 나중에 저희들도 알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영혼 결혼식이라는 게 있다.
그걸 알고 거기에 바치는 노래극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황석영 씨 소설가 소설 장길산으로 유명한 황석영 선생이 광주에 계실 때 그 당시에 광주에 계셨는데 아무리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2주기를 앞두고 우리 문화 운동하는 친구들, 문화패들은 그냥 있을 수 없지 않느냐. 뭘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 노래극을 만들기로 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걸 만들기로 하고 나서 들어보니 윤상원 열사와 박희순 씨가 영혼 결혼식이 있었다. 한 2개월 전에. 그 소식을 딱 듣는 순간 황석영 씨와 모든 그 참여자분들이 이걸 소재로 그렇군요. 하면 참 좋겠다. 그 첫째는 이걸 소재로 해서 노래극을 만들어서 가족들에게 결혼식이니까 선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드리는 선물로 드리고 이미 지났지만 그리고 또 이제 이 민주화 운동을 하는 모든 그 분들에게 위로하는 그런 노래극을 만들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그걸 노래극이라는 형식으로 하자는 건 어떻게 하다가 결정이 된 겁니까? 아마 그 당시는 알다시피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정치적 구호를 외칠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주라는 것은 전부 다 이제 문화 운동하던 친구들이었고 예술 활동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게 떠오르게 된 거죠. 가장 비폭력적이고 또 이렇게 평화스러우면서도 우리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생각한 것이 노래극이었습니다. 30분짜리 미니 뮤지컬.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사도 있고 그러다 중간에 노래도 나오고. 맞습니다. 배역은 몇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총 한 스텝까지 합쳐서 15명이 그날 작업을 1박 2일로 했는데요. 황석영 선생께서 주로 이제 시나리오를 담당하셨고 저는 또 제가 음악을 총괄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곡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래극에 등장하는 캐릭터 배역은 몇 사람인 거예요? 한 6분 정도가 활약을 했죠. 거기 주인공들하고 후배들 또 전체 군중들 이까지 해서 한 6, 7명. 그렇게 영혼 결혼식에 그 신랑 신부 역할이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또 그 주변 사람들, 그다음 뭐 함성 소리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지인, 깽가리, 북 뭐 등 다 동원했습니다. 사물을. 근데 좀 아까 15명이 모여서 1박 2일에 만들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 만듭시다 그러면 각자 자기 집에서 작곡도 해오고 뭐 시나리오도 써오고 언제 한 달 후에만 모여서 다 합시다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왜 1박 2일 이렇게 했습니까? 네, 그게 정상적인 절차죠. 그런데 그 당시는 우리들이 또 많은 주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또 특히 경찰들이 항상 보고 있었어요. 이게 하루 이틀 자유로운 시간을 주었다가는 어떻게 이게 나갈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미 이 모든 계획들은 무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박 2일로 전격적으로 만나서 비밀리에 한 곳에 모여서 어디서 모였어요? 그 당시에 황석영 씨가 광주에 보면 오남동이라는 곳에 살고 계셨는데요. 거기 2층 서재를 이용해서 서재에 있는 창문들을 다 군용 담요로 막고 빛이 나가거나 소리 나가는 걸 좀 막기 위해서 아주 그래서 전격적으로 1박 2일로 마쳤습니다. 대단하네요. 대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 노래가 몇 곡 삽입됩니까? 총 7곡이 들어갔는데요. 당시 제가 노래 활동을 많이 하고 싱어송라이터로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6곡 정도는 제가 이미 작곡해 놓은 곡들을 보니까 그 시나리오에 뭐 조사나 단어 한두 개 바꾸면 다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6곡은 쉽게 딱 마련됐는데 이게 이제 7곡인데 마지막 한 곡이 없는 거예요. 이제 두 죽은 남녀가 이제 영혼 결혼식으로 맺어져서 이제 하늘로 떠나면서 기주고 있고 풀주고 있는 후배들과 광주 시민들에게 그리고 어쩌면 전국에 있는 모든 민주 열사들에게 야 너희들 그렇게 너무 뭐 풀죽거나 기죽지 말아라. 힘내라. 하면서 그 해주는 그 행진곡 중에 무슨 노래가 좀 필요했던 거예요. 시나리오 상에서요. 근데 그 노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음악을 담당이니까 어떡합니까? 그럼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냥 하룻밤 사이에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하룻밤도 아니고 4시간 만에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악상이 떠올랐어요? 글쎄 이제 저는 우리 정관인 선생님께서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980년도 제가 대학교 3학년으로서 비록 앞장서서 가장 용감하게 싸우지는 못했지만 이미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봤지 않습니까? 광주 현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또 음악적인 재주가 좀 있어서
어느 날 이걸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응축된 예. 이런 것들이 어느 날 이렇게 폭발했던 것 같아요. 예. 그 시간에 예. 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예. 네. 그 가사는 어떻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곡을 먼저 만들었는데요. 곡을 또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먼저 와서 그 기타를 퉁겨가면서 제작진들에게 들려줬더니 네. 그분들 모두 곡이 좋다는 거예요. 괜찮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이제는 또 가사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다그쳤죠. 황성현 선생께 아니 소설가시고 유명하신데 형님께서 그 당시에는 형님이라고 불렀으니까 작사 좀 해달라. 바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참 고민하시는데도 이 곡이 가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재로 한번 들어가신 것 같더니 어떤 뭐 시집 비슷한 뭘 하나 가지고 오셔요. 예. 거기서 막 적더라고요. 그리고 예.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나가는데 예. 이 작곡한 제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래 먼저 작곡을 했던 노래 너무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예.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근데 그게 백기환 선생의 맷비날이라는 시였어요. 예, 거기서 발췌하셔가지고 대부분은 다 그 시어를 가지고 작사를 하셨고요. 네. 일부 이제 조사와 그 단어의 순서만 좀 바꿔서 예. 완성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노래가 만들어지고 작사가 되고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고 그럼 바로 그날 녹음까지 끝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소형 카세트 테이프로? 예, 소형 그 당시 카세트 테이프를 가지고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준비 시작 연출이네요, 연출. 예, 연출이죠. 그리고 빨간 버튼과 플레이 버튼을 딱 그렇죠. 누르면 저희들이 이제 연습을 했던 한 번 연습했던 노래를 부르고 또 다시 끝나면 다시 또 이렇게 연습 한번 하고 다시 또 녹음하고 네. 이 과정을 반복했죠. 하룻밤 사이에 노래곡 한 편이 녹음까지 완성. 네. 이렇게 된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테이프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테이블 제작까지 하고 사실 저는 이제 군대 때문에 이제 그 과정 뒷과정 몰랐는데 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걸 제작해서 이제 전체 들어볼 거 아닙니까? 많이 들어봤더니 굉장히 감동적이었나 봐요. 네. 그래서 저도 들어봤더니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예. 그걸 가지고 서울에 올라와서 그 기독교 단체를 통해서 뭐 이제 이렇게 처음엔 한 2,000개 테이프가 복사됐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네. 대학가를 중심으로 그냥 1, 2개월 사이에 그냥 어마어마하게 복사돼서 퍼져나간 거죠. 몰래 아름아름. 그렇습니다. 공연을 하지는 못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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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녹음된 임을 위한 행진곡. 그건 요즘 우리가 듣는 것과 상당히 좀 다르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녹음된 그 버전을 네. 그 밤에 녹음된 새벽에 녹음된 그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합쳐지듯이 남녘 땅과 북녘 땅이 합쳐지소서.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즐거운 행세도 동지를 간대어도 이빨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라. 세월은 흘러도 상처는 한다. 태어나 네, 이게 뭐 북, 진, 꽹과리 뭐 다 등장하네요. 그렇습니다. 합창까지. 네. 근데 이게 녹음이 가능했다는 게 저는 잘 믿어지지 않아요. 예. 아무리 저 담요 같은 걸로 창문을 막았다 해도 이 소리 밖으로 나갔을 것 같은데. 이제 소리를 최소화시켰다고 노력은 했죠. 근데 다행히 그래도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아유, 거기 만약 경찰이 덮쳤더라면 이건 뭐 사라져버릴 뻔했던. 예, 꼼짝 못하죠. 이건 나우 탄생이 아예
되질 않았겠죠. 그랬겠죠. 네. 네. 먼 그 훗날이라도 혹시 이 노래극을 실제로 공연해 본 적 없습니까? 일부 광주 문화단체에서 소규모로 이렇게 공연을 했다고 해요. 예,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이게 이 그 노래극 홈프리가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뮤지컬의 어떤 하나의 기본 베이스가 될 겁니다. 어떤 뮤지컬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작년에 이 국가에서 예산을 좀 확보를 했어요. 네. 국가 예산과 시 예산을 확보해서 한 18억 정도 예산이 확보돼서 그중 한 13억을 통해서 이제 뮤지컬을 만들 겁니다. 올해부터 제작이 들어가서 예. 2020년 그러니까 40주년 되는 40주기에 내년 5월에 공연을 목표로 지금 뮤지컬 준비 중인데 그 뮤지컬의 예. 기본이 되는 것이 아마 이 노래극이 될 겁니다. 완전히 발전된 형태로 그렇습니다. 홈프리가 네. 재탄생되겠군요. 그렇습니다. 5.18 40주년 기념 뮤지컬. 네. 준비 중이시다. 네, 네. 우리 김종률 씨 개인적 얘기를 좀 하자면 78년 전일방송 가요제에서 소나기로 대상. 79년 MBC 대학가요제. 이건 뭐 대단한 거였는데 그때. 네, 네. 영남과 강진으로 은상. 전 사실 기억합니다. 영남과 강진 부르시던 모습이. 네, 네. 그렇군요. 가수가 되시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정작 가수는 안 되셨잖아요. 실은 그 78년이라고 우리 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79년도가 또 전일대학가요제, 부여시 대학가요제 소나기입니다. 그리고 또 79년 그해 8월 달에 또 대학가요제, MBC 대학가요제였고요. 예. 그 당시는 대단했었죠. 그렇죠. 이 같은 해에 예. 두 개의 대상과 두 개의 큰 대학가요제 대상과 은상을 수상했으니 그렇죠. 지구 레코드라는 그 당시에 최고의 그 레코드사에서 당장 전속 계약 요청이 와서 예. 사실은 전속 계약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음반도 냈고요. 예. 이 모든 과정이 거쳤는데 아마 제가 그 모든 것이 순조로웠으면 아마 싱어송라이터로서 가수 생활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랬겠죠. 그리고 그렇게 왔을 텐데 예. 1980년 그 5월 5.18이라는 그 큰 일들이 저에게는 큰 충격을 주었죠. 그리고 저는 그 음악가로서 노래를 만든 한 곡의 노래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그 자신만만함을 가지고 살았는데 네. 그날 이후로 이 노래 만드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총칼 앞에서는 정말 무력하구나. 예. 이걸 제가 그 당시 어린 나이에 그렇게 느꼈나 봐요. 예. 그래서 노래는 안 하겠다고 결심한 하나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5.18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는 네. 아니다. 노래 한 곡이 총칼보다 훨씬 강하다 예. 하고 믿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 당시는 어린 마음에 충격이 너무 컸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로부터는 이제 문화운동 뭐 이런 쪽으로 하셨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문화와 예술 쪽에 관계된 일들을 해왔죠. 직장도 그런 데서 잡았었고요. 네. 네, 그렇게 해왔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80년 그 경험 때문에 가수의 꿈은 포기했지만 네. 문화운동 현장에서 아마 황석영 선배 같은 분들을 만나시고 네. 그렇게 돼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까지 만드시게 된 그런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군대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예. 임을 위한 행진곡이 이렇게 한국의 대표적 민중가요가 되리라고 생각하셨어요? 전혀 생각 못했죠. 그래서 참 재밌는 에피소드는요. 예. 제가 이제 그래서 군대를 갔지 않습니까? 82년 말에 군대를 갔는데 예. 83년 그러니까 3월 달 되니까 연대를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신촌에 이제 첫 휴가를 나갔거든요. 예, 예. 근데 그 당시는 이제 학기 초니까 대학생들이 막 데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거기서 많이 들리던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뭐 산자요 따라라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물어봤죠. 친구야, 이 노래가 무슨 노래냐? 하여튼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 이게 최근에 아주 가장 히트하고 있는 데모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건 내가 만든 것 같다. 그리고 친구 깜짝 놀란 거 이놈 맞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너 군대 있을 때 나온 거라니까 이렇게. 예. 근데 나중에 이제 다 설명을 하니까 그 당시에 그 친구하고 같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 밤새내 목청껏 서로 네. 어깨동무하면서 이 노래 불렀던 기억이 지금도 뇌리에 아주 선합니다. 대학가에서 이 노래가 처음 불려질 때는 작곡가가 누군지 작사가가 누군지 전혀 모르고 그냥 네. 그 테이프가 돌고 돌면서 그냥 네. 불렀던 그거죠. 예, 아마 거짓말하지 않고 수백만 개는 복사됐을 겁니다. 작곡가 입장에서 이 임을 위한 행진곡 이 노래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항상 정 선생님 이 님을 위한 행진곡의 진정한 의의는 세 단어로 축약을 합니다. 하나는 존경과 찬사와 그리고 각오인데요. 저도 안 잊어버리려고 자꾸 전찬각 합니다. 존경은 아시다시피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고 그 싸웠던 그분들의 용기에 대한 예. 그 존경이고요. 예. 또 찬사라는 의미는 어찌됐든 간에 두 주인공이 죽음을 뛰어넘어서 사랑을 이루었던 그 사랑에 대한 찬사. 그리고 사실 역사가 알려다시피 이런 일들이 다시는 안 일어나야겠죠. 네. 대한민국에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이런 불행한 일들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역사는 가끔씩 이런 일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예. 다음에 또 이런 불행한 역사가 일어나더라도 이제 우리에게 니무리한 행진곡을 부르면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하는 각오를 담는 그런 단어로서 세 단어 존경과 찬사와 각오 이렇게 저는 항상 진정한 의의가 있다고 니무리한 행진곡을 평합니다. 네. 내가 이 곡의 작곡가다라고 하는 걸 공식화시킨 건 언제부터였습니까? 그 당시는 말을 못했으니까 아마 이제 김대중 정부 그리고 김영삼 정부가 들어올 때부터 93년 제가 이후. 그때 이후부터 조금씩 제가 작곡가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전에는 이야기를 사실은 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 작곡가면은 저작권 등록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걸 여태까지 안 하시다가 최근에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사실은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이 저작권이라는 것이 제가 생각에 저작권을 등록해 놓으면 좀 배타적이 되다 보니까 남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지 않냐 하는 생각 때문에 등록을 지금까지 쭉 안 했습니다. 네. 그런데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예. 이게 저작을 안 해놨더니 노래방에서 많이 불려져야 되는데 네. 노래방에 실제로 노래 반주가 없는 건 니무리의 행진곡이. 그래서 없어요? 예, 알아봤더니 저작권 등록을 안 하면은 노래방 회사들이 이걸 노래방에서 노래곡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올 초에 저는 작곡자로서는 등록을 했고요. 예. 이제 우리 백규환 선생께서 작사가로. 그 작사 쪽에서 이제 허용을 해주시면 예. 이제 노래방에서 곧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니, 백기환 선생님 이거 마다하실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아마 이제 노래방 회사들이 예. 적극적으로 지금 접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노래방에서 정식 반주에 맞춰 이 노래를 같이 또 어깨동무하고 부를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저작권료가 우리 작곡가한테 또 네. 들어가죠. 입금이 되죠. 그러겠죠. 네. 그거 어떻게 쓰실래요? 저는 이제 약속을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저작권료가 생긴다면은 나중에 이 니무리의 행진곡을 이렇게 여러 가지 문화예술 콘텐츠로 만드는 그런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이 생긴다면 거기 단체에 기부를 해서 기증을 해서 네. 많은 재원들을 활용할 생각입니다. 네. 아까 뮤지컬 제작 내년을 목표로 하신다는 얘기는 들었고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또 세계화하려는 노력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어떤 겁니까? 예, 1차적으로 지금 현재는요. 이 니무리한 행진곡이 사실은 원조 아이돌이에요. 아이돌곡이에요. 왜냐하면 20여 년 전부터 예. 이미 그 노동계를 통해서 아시아 전역에 이 노래가 이미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곡은 제 곡을 그대로 쓰고 예. 가사만 조금씩 바꿔가지고 중국, 대만, 태국, 일본 이런 등등에서 지금 많이 불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뮤지컬을 이렇게 완성됨으로 해서 이런 곡들을 가지고 또 뮤지컬을 가지고 아시아부터 시작해서 세계까지 다 나가서 네, 네. 우리 대한민국 이제 광주만은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게 예. 대한민국의 그 용감한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분들의 그 용기들을 그리고 또 사랑 이야기를 네. 아시아와 전 세계에 펼쳐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전 세계에서 불려지고 있군요. 네네. 주로 노동조합을 통해서. 예. 그런데 참 우리나라를 대표한 곡이고 전 세계적으로 또 그렇게 불려지는 곡이고 그런데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그 뭐 재창은 안 되고 뭐 합창은 안 되고 그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재창과 합창이라는 것은 다 이렇게 같이 부른다는 의미는 그렇죠. 동일한데 예. 우리가 보통 3.1절 가면 3.1절 노래가 있고 4.19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노래의 다 형식은 기본적으로 재창입니다. 재창에는 약간의 강제성이 들어있어요. 참석자 의미가 모두가 참석자 함께 모두가 부른다. 함께 부른다. 그런데 합창은 부르려면 불러도 좋고 같이 불러도 좋고 그러니까 안 불러도 되고 합창단이 무대 위에서 부른다. 그런 것도 되고 또 관중들도 따라 불러도 되고 또 뭐 안 불러도 되고 아하. 약간의 어떤 그 자유를 주는 편인데요. 예. 그래서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네. 네. 근데 굳이 박근혜 정부 보훈처는 왜 합창까지만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쭉 재창으로 불러왔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뭐 격화시키려고 그런 것이고 뭐 우리 정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또 이명박 정권 때는 이 노래를 없애고 아예 네. 또 방아 타령으로 바꾸려고 하는 참
웃지 못할 예.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광주에서의 행사가 두 동강이 나가지고 네, 네. 따로따로 하고 막 그랬던 거 네, 아닙니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네. 그런 논란 막 있을 때 참 속으로 어떠셨어요? 사실 너무 안타깝고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영령들한테 죄송하고. 예. 자, 우리 첫 번째 이 테이프로 녹음된 버전 아까 잠깐 들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오늘 말씀 나누고 마무리 지으면서 노차사 버전으로 네. 제대로 한번 들으면서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작곡가 김종률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도 뜨거운 맹세 도움치는 간대